효소는 반응이 일어날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을 봤죠. 그렇다면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길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 효소의 작용 기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 얘가 바로 효소입니다. 그런데 효소의 구조를 보니 이 위쪽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두 개의 물질을 봅시다. 얘를 1번 물질이라고 하고 얘를 2번 물질이라고 해볼게요. 1번과 2번 물질 중에서 어떤 애만 밑에 있는 효소랑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1번과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1번 물질을 보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부위가 있죠. 그러면 효소의 입체 구조랑 딱 맞아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입체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효소는 1번과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효소는요, 자신과 입체 구조가 딱 맞는 특정한 물질하고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때 효소가 반응하는 이 물질을요, 반응물이라고 하거나 또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효소는 특정한 기질과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효소의 특성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기질과만 반응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이죠. 이제 효소가 특정 기질과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 기질과 반응을 했습니다.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겠죠. 이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를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부르고요. 이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되게 돼요. 즉, 효소가 작용을 하려면 기질과 만나서 복합체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복합체를 형성한 후 효소가 반응물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생성물과 효소는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효소의 모양을 보니 반응 전과 후에 전혀 변화되지 않았죠. 처음과 같은 상태를 반응 후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반응에 재사용될 수 있어요.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반응은 동화작용일까요? 아니면 이화작용일까요? 반응물이 있었는데 생성물을 보니 두 개로 쪼개졌어요. 물질이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 거죠. 즉, 이화작용을 촉매했던 효소의 작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화작용이면 열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죠. 이 반응물을 A라고 하고요. 이 기질을 A라고 하고 만들어진 생성물을 얘는 B, 얘는 C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A가 B와 C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A는 B 플러스 C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에 왜 효소를 쓰지 않을까요?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화하지 않아서 재사용이 가능한 물질이다 라고 했어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효소는 쓰지 않습니다.